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의 정승훈입니다. 먼저 집에서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EBS 개념 완성 화학 1-2단원 화학 반응식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몰의 양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식을 정리하고 갈 건데,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1몰의 양을 개수, 질량, 부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1몰이라고 하고, 1몰만큼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피는 22.4리터라고 기계적으로 외웠을 텐데, 얘는 조건이 있죠. 기체가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은 22.4리터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다는 특성도 역시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게 문제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파트인데요. 몰수를 구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양을 1몰의 양으로 나눠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몰수도 개수, 질량, 부피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았듯이 몰수를 구하는 방법도 개수, 질량, 부피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에서 개수 조건이 나왔으면 1몰의 개수에 해당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나누어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으면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몰 질량을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진 부피를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서 구할 수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제가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몰수, 질량, 몰 질량의 관계인데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몰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몰수고 세 가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수업 시간에 몰수비, 반응하는 몰수비와 같다고 배웠었고, 또 이 반응하는 몰수비는 기체상 반응의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비와도 비례한다고 배웠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질량비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됐죠? 네, 몰 질량을 곱하는 작업을 해주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질량비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공식을 쓴 것과 같아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기 때문에 얘를 질량비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몰 질량만큼을 곱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1-1단원과 1-2단원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한번 같이 저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38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는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n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n을 2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b에 2를 넣어주시면 오른쪽에 수소가 6개가 생기죠. 수소가 6개가 생기고 왼쪽에 H2가 있기 때문에 이게 3개 있으면 수소가 6개. 그래서 왼쪽에도 n 2개, H 6개, 오른쪽에도 n 2개, H 6개 해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3, B는 2가 맞고요.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전에 총 기체가 4몰 있었다면 반응 후에는 2몰 있기 때문에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은 광합성으로 1.8g의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T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먼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은 이 개수를 맞추는 작업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이 개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1대 6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도 탄소 6개, 왼쪽에도 탄소 6개, 또 H 12개, H 12개, 산소 18개, 산소 18개 해서 개수가 맞추어져요. 그럼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밑에 포도당 1.8g의 양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봤던 공식 중에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당의 양을 구하라고 했고, 질량이 1.8g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에 들어갈 것은 바로 포도당의 몰 질량이 됩니다. X는 포도당의 몰 질량인데, 포도당의 몰 질량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죠? 포도당 1몰당 질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밑에 선지를 봐보시면 A 더하기 B는 7이 맞고요. 포도당 1g당 원자수는 X로 적절하다는 틀렸죠. 포도당의 몰 질량은 1g당 원자수가 아니라 1몰당 질량을 뜻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럼 3단계에서 개수비로부터 필요한 CO2의 양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아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CO2의 양과 포도당의 양의 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보시면 CO2 6대 포도당 1, 즉 6대 1 반응이면 Y에 들어갈 숫자는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6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염산의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왼쪽에 Mg랑 Cl과 H가 있는데 오른쪽에 Mg와 Cl밖에 없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H2가 되겠고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시면 A에 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2가 맞고요. 가는 H2가 맞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HCl을 넣고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키면 삼각 플라스크 속의 전체 질량이 감소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사실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 전체를 모아서 보면 질량이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삼각 플라스크는 위쪽이 열려있는 용기죠. 이 상태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수소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는 실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얘는 삼각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죠. 그럼 얘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아직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보시면 네, A가 2, B가 2, C가 3이 되면 왼쪽에 칼륨 2개, 염소 2개, 산소 6개, 오른쪽에 칼륨 2개, 염소 2개, 산소 6개가 맞춰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이대로 그냥 풀리네요. 네, 좋습니다. 2분의 5입니다. 5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서 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탄소 하나, 산소 2개 해서 이산화탄소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완성이 되면 남는 게 오른쪽에 질소 2개와 수소 6개가 남아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N2H6가 아니라 여기는 NH3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니은 A분의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시면 탄소가 2개 있는데 오른쪽에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선 이산화탄소가 2개가 돼야 되겠고요. 왼쪽에 수소가 6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수소는 H2O밖에 없는데 H가 2개 있죠. 그러면 C는 3이 되고 산소의 개수를 맞춰보시면 A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C는 3분의 5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반응 전과 후 질량이 보존된다. 얘는 맞는 얘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되셨죠. 6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용기에 XY와 Y2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존재하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보시면 반응 전에는 XY가 3개 있고요. XY가 3개 있고 Y2가 하나가 있어요. 반응 후에는 XY2가 2개 있고 XY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을 완성시켜 주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자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표시를 해주려면 AXY 더하기 Y2가 EXY2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주어야 됩니다. 되셨죠? 얘는 남아있는 반응물입니다. 얘는 되셨죠? 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에탄올의 연소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에탄올의 연소 반응 아까 우리 한번 개수를 맞췄었어요. 여기 있죠. 이것도 그럼 얘는 3, 2, 3 이렇게 금방 맞춰주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반응에서 1몰의 CO2가 생성이 되었을 때 반응한 O2의 양을 물어보았는데요. CO2와 O2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이기 때문에 CO2와 O2에 반응하는 몰수비는 개수비에 해당하는 2대 3이죠. 2대 3. 그럼 1몰의 CO2가 생성이 되었을 때 반응한 O2의 양은 1.5몰.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을 했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니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은 이렇게 되고 얘의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체상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에서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와 비례를 하고 얘는 기체의 부피비와도 비례를 한다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세 줄씩을 써보도록 할게요. 실험 1에 반응물은 5와 20L 이렇게 되어 있으면 N2가 5몰 반응할 동안 수소는 15몰 반응하고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10몰입니다. 그래서 얘는 5L, 얘는 10L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인 1대 3대 2가 반응하는 N2H2NH3의 몰수비와도 같고 또 반응하는 N2H2NH3의 부피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 남는 반응물은 H2O 리터고요. 생성되는 물질은 NH3 10리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번도 한번 봐볼게요. 2번도 N2, 3H2, 2NH3를 쓰고 반응물은 10리터, 15리터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선 이제 N2 10리터가 다 반응을 하려면 H2는 30리터가 필요한데 30리터가 아니라 H2가 15리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반응하는 물질은 H2 15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1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리터가 되고요. 플러스 10리터가 되게 됩니다. 그럼 N2 5리터가 남고 수소는 없어지고 NH3는 10리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생성물의 부피 10리터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번도 한번 봐볼게요. 3번 N2 3H2가 2NH3 기체가 되는데 여기서 N2가 20리터, H2가 45리터라고 하면 여기에선 이제 다 반응하는 게 H2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45리터 반응할 때는 15리터 반응해서 5리터가 남을 수 있지만 만약에 20리터가 다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H2가 60리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라죠. 그래서 다 반응하는 건 H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 45 있으면 30리터가 생기게 되고 NH3는 30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30이고요. 실험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양은 같습니다. 실험 3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1.5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험 3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총 35리터인데요.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기체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양을 1몰의 양으로 나누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5분의 7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9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을 채우기 위해서 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기억은 N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도 한번 보시면 기억은 N2인데 여기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A는 4고 B는 6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기억은 N2이다가 맞고요.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맞고 가와 나에서 각각 NH3 1g이 모두 반응을 하였을 때 생성되는 H2O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가와 나에서 NH3 1g이 모두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H2O의 질량. 잘 보시면 가와 나 모두 NH3 대 H2O가 4대 6 반응이요. 4대 6 반응이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양의 NH3를 반응을 시키면 똑같은 양의 H2O가 생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얼만큼? 몰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양만큼. 그러면 똑같은 양의 NH3를 반응을 시켰으면 생성되는 H2O의 질량은 같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게 됩니다. 되셨죠? 10번 그림은 C2H4와 O2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몰 질량은 각각 이렇게 되고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이다. 그럼 C2H4가 완전 연소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는데 C2H4 연소라는 건 O2랑 반응을 해서 CO2와 H2O를 생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2대 3, 2,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1번의 답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에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2H4 7g이랑 32g을 그대로 넣기에는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이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이 개수비는 질량비가 아니라
몰수비이기 때문에 얘를 몰수로 환산을 시켜주시면 더욱 편합니다. C2H4의 몰질량은 28이고요. O2의 몰질량은 32라서 C2H4 7g에 해당하는 몰수는 몰질량 분의 질량 0.25몰이고 O2 32g에 해당하는 몰수는 마찬가지로 몰질량 분의 질량에서 1몰이 됩니다. 그래서 C2H4 1몰과 C2H4 0.25몰과 O2 1몰이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0.25몰, 마이너스 0.75몰, 플러스 0.5몰, 플러스 0.5몰 해서 0.25몰, 0.5몰, 0.5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에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는 O2 기체, CO2 기체, H2O 기체가 되고요. 반응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몰수에 비례를 하니까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의 총 몰수는 1.25몰, 1.25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1.25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V리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V리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에 개수가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시면 A랑 B가 전부 1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맞고요. 네, 생성된 H2의 양은 0.01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마그네슘을 염산에 반응을 시켰고 발생한 H2를 눈금 실린더에 모았다. 이때 발생한 H2의 부피가 240ml였다 되어 있으면 아까 나왔던 공식에서 몰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양을 1몰의 양으로 나눠서 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양인 240ml를 1몰에 해당하는 양인 24L로 나눠주시면 수소의 몰수인 0.01몰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니은은 맞는 얘기고 Mg의 몰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생성된 수소의 몰수가 0.01몰인데요. 그럼 수소 0.01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마그네슘 1대 수소 1 반응이니까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0.01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0.01몰이 필요한데 이때 이 양이 0.24g 이라고 했으니까 몰질량은 몰수분의 질량 해서 0.24g을 0.01로 나눠주시면 24g/몰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서 1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12번 다음은 T도시에서 에타인과 산소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에타인의 완전 연소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전후 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잘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화학 반응식부터 일단 써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얘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어떻게 맞추냐면 2 하고 2분의 5 이렇게 맞추어지기 때문에 얘를 2배씩 해주시면 2, 5, 4,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 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인데 세 줄식을 써보면 X몰, 7몰, 그리고 CO2가 Y몰, H2O가 E몰, O2가 Z몰 이렇게 생성이 되었으면 처음에 생성물은 없었기 때문에 H2가 2몰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럼 CO2는 4몰이 생겼을 것이고 O2는 5몰이 없어졌을 것이고 C2H2는 2몰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Y는 4가 되고요. Z는 2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끝까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2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6이 맞고요. Z는 2가 맞습니다.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를 하게 되는데 기체상 반응에서요. 기체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밀도는 기체의 몰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반응 전에는 기체가 총 9몰이 있었고 반응 후에는 기체가 총 8몰이 있어서 밀도비는 8대 9, 즉 반응 전 8,
반응 후 9 해서 얘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죠. 13번 그 다음은 금속 M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반응한 M의 질량에 따른 생성된 기체 X의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먼저 맞춰보시면 얘는 H2가 되고요.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A 플러스 B는 3이 일단 맞죠. 그리고 M의 질량이 6g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된 X의 부피는 5.6L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원자의 양을 몰수 단위로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 분자의 몰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분자의 몰수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주어진 양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셔라. 그러면 얘는 0.25몰이 됩니다. 근데 X라는 건 H2이기 때문에 H2가 0.25몰이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0.5몰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 원자의 양은 0.25몰이다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M의 몰질량은 24g/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체의 부피가 X의 부피, 즉 H2가 0.25몰이 생기려면 반응하는 M의 양도 0.25몰이 돼야 돼요.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얘는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0.25몰이 생기려면 얘 0.25몰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 0.25몰이 지금 6g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몰질량을 구해보면 몰분의 질량 해서 0.25몰분의 6, 24g/몰이 되겠습니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기억 디귿 3번입니다. 14번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충분한 양의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 Wg을 넣어서 모두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삼각 플라스크 속 용액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얘는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탄산칼슘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을 하였을 때 CA가 생기고요. Cl2가 생기고요. H2O가 생기고 CO2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수를 한번 맞춰보시면 이렇게 하면 개수가 다 맞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반응 후 생성물의 종류는 3가지가 되겠고요. 반응 후 생성된 CO2의 양은 0.01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아시냐면 얘는 삼각 플라스크 속에서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생성된 기체는 날아가요. 근데 물의 증발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체인 CO2가 날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 속 용액의 질량이 줄어든 양인 0.44g이 발생한 CO2의 질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질량이 주어졌고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몰 질량을 아시면 되잖아요. 몰 질량은 뭘 보고? 요걸 보고 구하시면 CO2의 몰 질량은 44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CO2의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해서 0.1몰 0.01몰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실험 결과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와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라는 건 뭐냐면 CO2가 지금 0.01몰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응한 CaCO3의 양도 0.01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게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와 실험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CaCO3가 0.01몰 이 되기 위한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몰수니까요. CaCO3의 몰 질량은 왼쪽에 있는 정보로 계산해 보시면 100, 몰수는 0.01, 그래서 얘는 답이 1g이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에서 H2O와 C가 반응을 해서 H2와 X가 생성이 되었는데 보시면 왼쪽에 H가 2개, O가 하나, C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H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X는 CO가 되게 되고요. 나를 보시면 X에 해당하는 CO가 H2O와 반응을 해서 CO2와 H2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화학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에 옳게 쓰여진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와 O가 반응을 해서 기체 CO2와 B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A 152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O2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반응을 시켰을 때 넣어준 O2의 양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실린더 안에 A가 152g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O2를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뭐 0몰, 2몰, 4몰, 6몰, 8몰, 10몰 쭉쭉쭉 O2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는 A와 들어오는 O2가 반응을 해서 B와 CO2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안에 있던 A 152g이 전부 반응을 한 뒤에는 들어오는 O2는 더 이상 반응을 할 A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족족 O2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떤 시점 전후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들어있던 A가 전부 반응을 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있던 A가 전부 반응을 한 뒤에 들어오는 O2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쭉쭉쭉쭉 쌓이게 되니까 O2 2몰이 추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체의 부피가 상대값으로 1만큼 변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값 기체 부피 상대값은 상대값 1에 해당하는 양은 2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 부피 상대값 1은 기체 2몰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체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보시면 초기에 O2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A가 2몰 있었습니다. O2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A는 2몰 있었죠. 근데 이 2몰을 전부 반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O2를 몇 몰을 넣었냐면 O2 6몰을 넣어주었더니 A 2몰이 모두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A와 O2는 2대6, 즉 1대3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 A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CO2와 B 앞에 있는 개수 B를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A 플러스 3O2, 3O2가 CO2 그리고 B가 되는 반응에서 초기에 A가 2몰이 있었고 O2 6몰을 넣어주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해서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는 플러스 2B가 됩니다. 요 상황이 바로 제가 지금 세 줄식으로 쓴 상황이 바로 요때의 상황이죠. O2를 6몰 넣었을 때 상황이니까 그럼 O2를 6몰 넣었을 때 총 기체의 몰수는 2 더하기 2B가 되는데 이때 전체 기체 부피 상대값이 3이라서 총 몰수가 6이니까 B는 4, 2가 돼요. B는 2가 됩니다. 와. 네,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하시오 하면 A는 1, B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A의 몰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에 A 2몰에 해당하는 양이 152g이라고 했으니까 몰 질량은 몰분의 질량 해서 76g per 몰 이 되겠습니다. 76g/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약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되셨죠? 17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래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반응물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실험 1에서 A가,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하였다. 보시면 실험 1에서 A가 모두 반응을 하였고요.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을 하였어요. 근데 실험 1에서 C가 생성된 양이 2N이니까 2N이고 A랑 C랑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2니까요. 이거는 N몰에 해당하는 A가 14g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을 보시면 생성된 C의 양이 N몰인데 B랑 C도 1대2 반응이니까 0.5N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N몰이 14g, B 0.5N몰이 8g이라고 하면 B N몰은 16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대 B의 몰 질량 B가 14 대 16, 즉 7 대 8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 질량 B는 A 대 B가 7 대 8이라고 했는데 반응하는 몰수 B는 화학 반응식이 개수 B라서 1대 1인데 얘를
질량비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 곱하기 몰 질량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대1에다가 질량을 각각 곱해주시면 몰 질량을 위해서 구한 몰 질량을 곱해주시면 7대8이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몰 질량 B는 A-가 7대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질량 보존 법칙을 써주시는 거예요. A 1몰과 B 1몰이 반응을 해서 C 2몰이 생겼는데 이때 질량은 일정하니까 A 1몰에 해당하는 몰 질량이 비율로 따지면 7, B 1몰에 해당하는 몰 질량이 비율로 따지면 8. 얘가 바로 2 곱하기 C의 몰 질량이 되죠. 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비율이 7대8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의 몰 질량을 비율로 따지면 7.5. 그래서 몰 질량 B로 따지면 A 대 B가 B 대 C가 7대 8대 7.5가 됩니다. 그래서 A 대 C는 7대 15가 아니라 7대 7.5가 되고요. X는 4이다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네, A랑 B랑 C를 생각을 해보시면 반응 전 질량이 21이면 얘가 2분의 3배가 됐으니까 2분의 3n몰 32g이면 B가 32g이면 2n몰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n, 2n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3n 해보시면 B가 2분의 1n몰, C가 3n몰 이렇게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생성된 C의 질량은 3입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이 되겠죠. 18번 표는 X2와 Y2가 반응해서 X2, Y를 생성하는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보시면 X2와 Y2가 반응을 해서 X2Y가 생성이 되는 실험인데요. 얘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맞춰보면 2대 1대 2 반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인데 실험 2를 보시면 반응 전 반응물의 부피가 A 대 4B인데 이때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양이 0이래요. 그러면 얘가 전부 다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몰수 B는 얘는 기체상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비와 같은데 반응하는 몰수 B는 개수 B와 같기 때문에 X 대 Y가 2대 1이고요. 기체의 부피 B는 지금 A 대 4B니까 A 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8B가 되거든요. 그래서 A분의 B는 4가 아니라 8분의 1이 되겠죠.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X2이다. 자, 보시면 이제 A가 8B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4B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세 줄식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X2가 4B, Y2가 B 해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랑 비례하고 몰수 B는 반응식의 개수 B와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플러스 2B 해서 2B, 2B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X2가 맞고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실험 1과 실험 2에서 같다. 얘가 지금 실험 1을 한 것이고 실험 2도 한번 봐보시면 A가 8B라는 걸 알았으니까 8B, 4B 하면 얘는 8B, 4B 전부 반응하고 얘는 8B가 생겨요. 그럼 얘는 8B 해서 총 기체의 몰수는 여기서는 4B 부피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8B 해서 같은 게 아니라 2배 차이가 납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력 향상 문제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연소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 더하기 O2가 이 CO2가 되었을 때 CO와 O2를 각각 1몰씩 넣고 반응을 시키면 얘 1몰 반응하고 얘 0.5몰 반응하고 얘 1몰 생겨서 0.5몰, 1몰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CO2 0.5몰이 아니라 1몰이 생성이 되고요. 네. O2 1몰이 모두 반응하면 CO2 2몰이 생성된다. 모두 기체상 반응이고 기체상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비례하고 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고 또 얘가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비와도 같다. 그래서 O2 대 CO2가 1대 2이기 때문에 O2 1몰 1리터가 모두 반응하면 CO2 2리터가 생성된다는 건 맞습니다. CO 7g과 O2 4g은 모두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질량으로 되어 있어서 따지기가 힘드니까
몰수로 바꿔줄게요. CO 7g을 몰수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얘 몰질량이 필요한데 C와 O의 몰질량이 주어졌으니까 28이라고 하면 몰질량은 몰은 몰질량분의 질량, 그래서 몰질량분의 질량 0.25몰이 되고요. O2 4g 하면 O2의 몰질량은 32고요. 몰은 몰질량분의 질량 해서 0.125몰이 되겠습니다. CO 대 O2가 2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전부 반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잘 보시면 일단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추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슉슉슉 맞춰볼게요. 2대1 대1 반응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됩니다. 네, 그리고 CaCO3 Wg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Wg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CaCO3 Wg은 몰은 몰질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100분의 W 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넣고 이 Wg을 모두 반응시켜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크가 열려있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래서 251g에서 250.56g으로 질량이 감소한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이다. 즉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0.44g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몰질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CaCO3와 CO2가 1대1 반응이에요. 그래서 CaCO3 10분의 W몰이 반응을 하면 CO2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W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O2의 질량과 몰수가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몰질량은 몰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0.44 곱하기 W분의 100이 되어서 W분의 44. 그래서 얘는 틀렸죠. 2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볼게요. 다음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0도씨 1기압에서 8.4g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총 양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이런 보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좌변에 있는 개수의 합, 위 우변에 있는 개수의 합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돼요. 반응 후는 총 3몰, 반응 전은 총 2몰이기 때문에 반응 후가 큰 게 맞습니다. 네, 그 생성된 H2O의 양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8.4g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어 있대. 탄산수소 나트륨의 몰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그래서 총 0.1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을 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물은 2대1 반응이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 0.1몰이 반응을 하면 물은 0.05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H2O의 양은 0.1몰이 아니라 0.05몰이고요. 디귿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된 CO2의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과 CO2도 역시 2대1 반응이에요. 그러면 CO2도 마찬가지로 H2와 같이 0.05몰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때 부피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 아까 봤던 공식 중에 몰수는 22.4L 분의 생성된 기체의 부피라는 공식을 아까 다룬 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보시면 이제는 지금 구해야 될 건 이 부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몰수 0.05 곱하기 22.4L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얘는 1.12L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을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실린더의 3몰에 X2와 2몰에 Y2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는 반응 후에 반응물 중 남은 반응물을 나타낸 것이다. 생성물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X2는 전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X2와 Y2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네, 총 남아있는 X를 제외한 나머지 X2 2개와 Y2 2개는 전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몰수비로 따지면 2대2, 즉 1대1 반응이죠. 그래서 X2와 Y2의 개수는 1대1로 정할 수가 있고, 또 가 같은 경우에는 총 기체의 분자가 5몰이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도 약
부피도 5V라고 해볼까요? 기체의 부피를 5V라고 하면은 이 피스톤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체의 몰수가 5V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성물이 총 5V가 돼야 돼요. 그런데 X2 1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성물이 총 4몰이 생성이 되어야 기체의 총몰수가 5몰이 되고 기체의 부피가 5V가 되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이 4몰이 돼야 되고 X2 2개와 Y2 2개로 4몰의 생성물을 만들려면 생성물의 화학식은 XY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되겠어요. 5번 그림은 실린더에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같은 양으로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을 완결시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얘의 화학 반응식을 완결을 해주면 2대 1대 2 반응이 되게 됩니다. 다 기체상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양으로 넣었어요. CO 기체와 O2 기체를 같은 양, 즉 2분의 1V, 2분의 1V씩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V, 2분의 1V 기체의 부피로 세 줄씩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체상 반응에서는 기체의 몰수비가 개수비와 같고 몰수비와 개수비가 같고요. 얘가 부피비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해보시면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남은 물질은 O2가 맞고요. 반응 후 기체의 실린더 속 기체의 총량은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 반응 전에는 총 V리터에 해당하는 기체가 있었고요. 반응 후에는 4분의 1V, 2분의 1V니까 4분의 3V리터에 해당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보다 감소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반응 후 기체의 실린더 속 부피는 4분의 3V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6번 볼게요. 다음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실험 과정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주어졌으니까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춘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림과 같이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N2와 H2를 각각 넣는다. 해서 봤을 때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용기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질량으로 되어 있고 몰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몰수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이제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얘는 0.5몰이 되고요. 얘는 0.6몰이 됩니다. 그래서 N2 0.5몰과 H2 0.6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얘 0.2, 0.6, 0.4로 반응을 해서 0.3, 0.4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럼 남은 기체의 종류는 N2와 NH3가 남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응물은 요거죠. 즉 N2 0.3몰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데 N2는 몰 질량이 28. 그래서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몰수 해서 8.4g이 맞습니다. 생성물의 양분의 남은 반응물의 양은 0.4몰이고요. 남은 반응물은 0.3몰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번의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7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Na2CO3와 HCl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보시면 여기에서 X는 CO2 인걸 좌변에 있는 원자의 종류의 수와 우변에 있는 원자의 종류의 수를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네, 실험 과정을 보시면 Y자건 한쪽에는 Na2CO3를 1g을 다른 한쪽에는 충분한 양의 HCl을 넣고요. Y자간을 기울여서 이 두 개를 반응을 시킵니다. 주사기에 용금 변화를 측정하는데 양적 관계가 성립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X는 CO2가 맞는 걸 확인을 했고요. 생성된 X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니은 한쪽에 Na2CO3 1g을 넣었는데 Na2CO3의 몰질량은 이만큼이니까 얘의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a2CO3와 CO2는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반응을 시켰으면 생성된 CO2도 똑같이 106분의 1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5도 셀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 잘 보시면
Na2CO3와 X의 양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넣어준 Na2CO3의 양, 즉 몰수는 알고 있으니까 생성된 CO2의 몰수를 알아야 얘가 양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넣은 Na2CO3 대 생성된 CO2의 양이 몰수가 1대1이면 양적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닐 텐데, 그래서 생성된 CO2의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게 주사기의 눈금 변화, 즉 여기서 CO2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주사기를 밀게 되니까 이 주사기의 눈금 변화를 확인한다는 건 CO2의 부피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피에서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공식 있죠.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피 나누기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된다. 근데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요거, 즉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답은 5번. 7번의 답은 5번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8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그림은 N몰의 A에 B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물의 양의 합에 따른 생성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반응물의 일단 A는 N몰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물의 양의 합이 4, 5, 6이라는 건 B의 양을 1몰씩 늘려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B의 양을 1몰 늘렸을 때 생성물인 C의 양이 1몰이 늘었으니까 B의 양이 1몰 증가할 때마다 C의 양이 1몰 증가하는 거니까 B와 C의 반응하는 몰수비는 1대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C와 같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물의 양의 합이 3일 때는 생성물의 양이 0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있었던 A의 양이 3몰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N몰은 A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2와 B2가 반응해서 X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좌변에 있는 A와 B의 개수를 잘 세보시면 X는 A, 3, B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는 두 가지다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반응은 기체상 반응이고요. 기체상 반응이라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랑 비례해요. 근데 좌변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합을 보시면 기체 4몰이 우변의 기체 2몰이 되는 반응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가에서 초기가 2리터, 나에서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가 1리터, 즉 기체가 정확히 절반이 되었죠. 그 말인즉슨 들어있는 A2와 B2가 모두 반응을 했다. 왜냐하면 개수대로 반응을 해야 얘가 4가 2가 되기 때문에 절반이 되기 때문에 개수대로 반응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응은 들어있던 A2와 B2가 모두 반응을 하고 생성물인 A3B만 존재를 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는 그래서 A3B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A2가 3 몰수비로 따지면 A2 대 B2가 3대 1이 되어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수비가 3대 1이고 또 질량비가 X 대 Y라고 하면 몰 질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몰 질량은 3분의 X 대 Y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2와 B2의 몰 질량은 이렇게 되고 A의 원자량은 3분의 A, X, B의 원자량은 Y가 되기 때문에 Y가 이렇게 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요 조건을 보고 요 화학 반응식이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4몰이 2몰, 즉 기체의 몰수가 절반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 상황에 대입을 함으로써 들어있는 반응물이 모두 반응을 하고 생성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추론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번을 볼게요. 표는 X2와 Y2가 반응해서 X, Y2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잘 보시면 X2가 Y2랑 반응을 해서 X, Y2가 생성이 되면 개수는 어떻게 맞춰주면 될까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면 개수가 맞춰집니다.
반응 전에 x가 2g이 있었고 y가 6g이 있었어요. 지금 질량으로 문제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몰 질량이 주어지지 않아서 얘를 몰수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질량으로 놓고 세 줄씩을 써볼게요. 이때 세 줄씩을 쓸 때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계수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보시면 x가 반응 후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비가 y랑 xy2가 있기 때문에 x는 2g이 전부 반응을 한 거고 y2는 몇 g이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 xg이 반응을 했다고 하면 줄어든 질량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인데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새로 생성된 것도 역시 플러스 2 플러스 xg이 되어야 돼요. 질량을 가지고 세 줄씩을 쓸 때는 질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럼 반응 후에 질량비가 x2분의 xy2가 y2분의 xy2가 6-x분의 2 더하기 x고 얘가 3분의 13이 되게 되니까 여기서 x의 값은 2분의 9가 됩니다. 2분의 9가 되는데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착안을 해볼게요. x2 대 y2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1대 2고 왜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질량비는 2대 x인데 x가 2분의 9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몰 질량은 뭐라고? 몰분의 질량. 그래서 몰 질량비는 2대 몰분의 질량. 그래서 2대 4분의 9가 됩니다. 근데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4분의 9에서 8분의 9.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볼게요. 다음은 기체 C2H2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요. 얘가 2면 얘는 5가 되고 B는 4, C는 2가 됩니다. 표는 반응 전과 후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 4CO2, 2H2O 반응 전 부피가 10이고 O2가 5예요. 마찬가지로 부피를 세 줄식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기체상 반응이어서 부피비가 몰수비와 같고 몰수비가 계수비와 같기 때문이다. 되셨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면 얘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C2H2 8리터가 남고 CO2 4리터, H2O 2리터가 새로 생성이 되는 반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응 전체 부피도 맞고요. 그러면 A가 5, B가 4, C가 2였으니까 얘는 9분의 2가 맞고요.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O2가 아니라 C2H2죠.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양은 8몰이고 C2H2 8몰이고 생성물의 양은 4 더하기 2에서 6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12번 볼게요. 다음은 A2와 B2가 반응해서 기체 X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반응 전 A2와 B2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을 나는 반응이 완결된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잘 보시면 C, X. 처음에 A가 N몰이고요. B가 4N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몰, 마이너스 2N몰 이렇게 반응을 해서 2N몰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5N몰이 있을 때, 기체 5N몰이 있을 때 5리터라는 건 4N몰이 있을 때 기체의 총 몰수가 4리터가 있을 때 기체의 총 몰수가 4N이라는 뜻이니까 남은 B2와 더불어서 새로 생성된 X가 2N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플러스 2n이 될 거니까 C는 2가 되겠습니다. C는 2고요. 그러면 A가 2개, B가 4개 있는데 X의 개수가 2가 되려면 X는 A, B, 2가 되면 좌변과 우변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C는 2, X는 A, B, 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반응 용기 외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반응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래요. 보시면 반응 전의 질량비가 A 대 B가 2대 1이고 후가 1대 11이야. 근데 질량은 반응 전과 후에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와 B의 질량 합이 얘는 이 상대값으로 따졌을 땐 3이고 A와 C의 질량 합이 12면 얘의 질량을 같게 맞춰주면 여기에 있는 비율을
여기에 있는 비율을 이 4개의 숫자 모두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4배씩 해줍니다. 3, 4, 12, 2, 4, 8, 1, 4, 4니까요. 그럼 반응 전의 질량 B는 A 대 B가 8 대 4였을 때 반응 후의 질량 B는 A 대 C가 여전히 1 대 11이다. 라고 완성을 해주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질량 B가 질량입니다. A가 8, B가 4였어요. 근데 B는 전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A는 1이 남고 C는 11이 생성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11, A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몰수 B는 2대 1대 2고요. A 대 B 대 C가 반응하는 질량 B는 7대 4대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 B는 A 대 B가 7대 4가 맞고요. 몰 질량 B는 물어봤는데 몰 질량 B는 몰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7대 4대 2분의 11이 되겠죠. A 대 C는 7대 11이 맞습니다. 반응 전 전체 기체의 양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을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 전에는 A의 몰수는 A의 몰 질량이 2분의 7이고 질량이 8이었어요. 그리고 C의 몰 질량이 2분의 11, 그리고 C의 질량이 11입니다. C의 질량은, B를 해야죠. 미쳤죠? B를 해주시면 B의 몰 질량은 4고요. B의 질량은 4였어요. 요걸 해주시면 그래서 7분의 16 더하기 1이 되고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 A랑 C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A는 몰 질량분의 반응 후의 질량은 1, C는 2분의 11분의 11 해서 7분의 2 더하기 2인가요? 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7분의 23, 얘는 7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반응 전 전체 기체의 양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23분의 16이 맞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질량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얘 숫자를 맞춰주면 이 숫자 좌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2대1로 하고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여기에 2, 1 하고 오른쪽에 있는 1, 11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되셨죠. 질량으로 세 줄씩을 쓸 때는 초기의 질량과 반응 후 최종 상태의 질량이 같아야 되고요. 또 여기서 없어지는 질량과 생성되는 질량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 파란 것도 같아야 되고 빨간 것도 같아야 되는 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되셨죠? 14번 풀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을 완결시켜보면 기억은 NO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NO2가 맞습니다. 가에서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 잘 보시면 N2, EO2, 가스, NO2, 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6리터에서 5리터가 됐어요. 근데 얘는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보면 기체가 총 3몰 있었다가 2몰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는 중간 부분이 즉 반응하는 양이 N2가 1, 2 플러스 2가 됐으면 얘의 몰수 변화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부피비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여기랑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에 이렇게 기체상 반응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 혹은 전체 몰수 변화가 주어졌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다 주어진 경우에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몰수가 얼마나 변하는지와 여기에서 몰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바탕으로 이 개수의 몇 배만큼 반응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총 기체의 부피가
부피 변화한 값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몰수 변화한 값과 같기 때문에 중간에 반응한 양을 그대로 개수대로 1대 2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셨으면 처음에 N2가 있었다가 없어졌으니까 N2가 원래 1이었고요. NO2는 없었다가 2몰이 생겼고 얘가 총 5리터가 돼야 되니까 3이 되고 얘는 그럼 5 해서 6리터가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가에서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N2 대 O2가 몰수로 1대 5가 있는 상황이고 몰 질량비는 이게 14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질량이니까 질량은 14대 80 질량 입니다. 그래서 7대 40이 맞고요. 나에서 기체의 몰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에서 기체의 몰비는 O2 대 NO2가 3대 2입니다. 네, O2 대 NO2가 3대 2라서 얘는 틀렸죠. 기억니은이 맞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총 기체의 부피 변화 혹은 총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얘가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몇 배인지를 확인해서 중간에 반응한 몰수를 세워주시면 된다. 이 반응한 이대로 반응을 했을 때는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 개수의 변화랑 일치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네.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A와 B의 부피를 달리하여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4에 대한 자료이다.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험 2와 3을 비교를 해보시면 A의 부피는 같은데 기체상 반응이라서 A의 몰수는 같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B의 몰수가 커졌죠. 근데 C의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번 반응이 들어있는 A와 B가 모두 반응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랑 B는 1대 2 반응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1이랑 2를 비교를 해보면 A의 양은 마찬가지로 같은데 B의 양이 10ml가 증가할 때 C의 양도 10ml가 증가해서 즉 B를 10ml 넣었을 때 C도 10ml 생겼다. 기체상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는 부피와 비례한다. 즉 B와 C가 반응하는 몰수는 같다. 1대 1이다 라는 뜻이니까 C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B 플러스 C는 4가 맞고요. X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결정을 했으니까 A가 20, B가 3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5,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X는 30이 맞네요. 1에서 4 중에 남은 반응물이 A인 것은 두 가지이다. 네, 볼게요. 1번 반응에서는 B가 전부 반응을 하고 2번 반응에서는 A와 B가 전부 반응을 하고 3번 반응에서는 A가 전부 반응을 해요. 4번 반응에서는 지금 B가 전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남은 반응물이 A인 것은 1번과 4번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맞네요. 15번은 D끝. 네,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몰수를 달리해서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네, 볼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1번 반응 전 기체 양이 3대 1인데 반응 후 들어있는 기체가 A랑 C가 있으니까 B는 전부 반응을 한 것이고 얘가 1대 B 대 C니까 1대 B 대 C니까 A는 B분의 1만큼 반응을 한 거고 C는 그러면 B분의 C만큼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3-B분의 1 여기 B분의 C 그러면 3-B분의 1 대 B분의 C가 5대 2라는 거 하나를 얻었고요. 2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B가 CC가 되는데 반응 전 기체 양이 2대 5, 2몰과 5몰 그리고 반응 후에 B랑 C가 있으니까 A가 전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2B, 2C가 되면 5 마이너스 2B 플러스 2C 그래서 5 마이너스 2B 대 2C가 1대 4가 됩니다. 요 두 개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인데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B가 2가 나오고 C가 2가 나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얜 2고 얜 2고 기억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3번 A 플러스 2B
EC 했을 때 5몰 반응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5몰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5몰이고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5몰, 얘가 마이너스 2.5몰, 얘가 플러스 5몰 이렇게 돼서 2.5,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반응 후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는 A 대 C가 1대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1등급) 실력 완성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다음은 물질 X와 염산의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고 이 실험으로부터 구한 X의 몰 질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험 아까 비슷한 거 몇 번 봤었는데 열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한 질량에서의 차이는 처음 측정한 질량과 나중에 측정한 질량의 차이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에서 측정한 질량이 W1이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HCl을 넣은 후 질량을 측정하고 여기에 X1g을 넣었으니까 얘가 초기 질량이 되고요. 반응을 완결하고 나에서 측정한 질량이 W2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발생한 CO2의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CO2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몰수는 몰 질량의 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발생한 CO2의 몰수는 몰 질량인 44g/몰에 위에 있는 식을 넣어주면 발생한 CO2의 몰수가 되고요. X와 CO2는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이 몰수가 그대로 반응한 X의 몰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의 몰 질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g이냐면 1g. 그래서 X의 몰 질량은 몰분의 질량 1g. 그래서 W1 빼기 W2 플러스 1에 44 이렇게 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반응하기 충분한 양의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 가와 나를 각각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 고체 반응물의 질량과 T도씨 일기압에서 생성물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고체 반응물이 C의 몰 질량은 12고요. S의 몰 질량은 32입니다. 12고 32면 반응물의 질량이 1g일 때 얘는 몰수는 12분의 1몰이 되겠고요. 나는 32분의 1몰이 됩니다. 반응하기 충분한 양의 산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고체 반응물은 전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C와 발생하는 기체인 CO5의 몰수비는 2대2, 즉 1대1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12분의 1 몰에 해당하는 CO5고요. SO2도 마찬가지로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나에서 32분의 1몰의 SO2가 생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물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기체라서 기체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V1 대 V2는 몰수비인 12분의 1 대 3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1분의 V2는 32분의 12가 되겠죠. V1분의 V2는 32분의 12 약분하면 8분의 3 위험했어요. 8분의 3 맞습니다. 3번 다음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 설계이다 하고 실험이 쭉 있고 아까 봤던 실험이고 M과 H2의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라고 했으면 반응한 M의 몰수와 생성된 H2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이 비율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양적 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반응한 M의 몰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M의 질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M의 몰 질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된 H2의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H2의 부피를 측정했기 때문에 해당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면 얘로부터 M의 몰수를, 얘로부터 H2의 몰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옳은 내용인지 판단하여 그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M과 H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과 H2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A와 D를 구할 수가 있고, 또 D를 통해서 좌변에 있는 H의 개수를 맞춤으로써 B를 구할 수 있고, 또 B를 알게 되면 좌변에 있는 CL의 CL의 개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N은 M 고체가 뭔지를 결정을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와 Y가 반응해서 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각각 Wg씩 들어있는데 X의 몰 질량과 Y의 몰 질량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 개수비는 몰수비이기 때문에 일단 반응하는 몰수비는 2대 3대 2가 되고요. 몰 질량비는 X의 몰 질량이 7, Y의 몰 질량이 8이기 때문에 8이고 Z는 모르기 때문에 Z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질량비는 14 대 24 대 38 24가 맞죠? 네, 24 대 2Z.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 질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둘은 생성물이고 얘는 반응물인데, 반응에서 줄어드는 생성물의 질량과 새로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38이 2Z가 됩니다. 그래서 Z는 19. 그래서 Z의 몰 질량은 19가 되고요. 반응하는 질량비는 14대 24대 38로 반응을 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몰 질량분의 Z의 몰 질량은 7분의 19가 맞고요. 남은 반응물은 Y다라고 했는데 2X 플러스 3Y가 2Z가 될 때 X가 Wg 있으면 몰 수는 7분의 W, Y는 8분의 W. 그러면 반응을 할 때 Y가 더 필요한데 2대3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준비되어 있는 Y의 몰수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Y가 한 개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가 전부 소모가 돼요. 그러면 남은 반응물은 Y가 아니라 X죠. 생성된 Z의 질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X가 Wg 소모가 됐으면 질량이 14대 24대 38 반응이기 때문에 Z는 14분의 38 Wg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4번에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같은 질량으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같은 질량 Wg씩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질량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 후에 A가 사라졌으니까 A는 W만큼 다 반응을 했고, B는 얼마나 질량이 반응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X라고 두면 C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플러스 X 플러스 W만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W-X, C는 W 플러스 X가 되는 것이고, 반응 후 남은 B와 생성된 C의 질량비가 3대4라고 했으니까 W-X 대 W 플러스 X가 3대4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W가 7X라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비는 A 대 B 대 C가 7대 1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7X고 얘가 X고 얘가 7X 플러스 X에서 8X가 되니까요. 질량비가 7대 1대 8이고 반응하는 몰수비는 A 대 B 대 C가 1대 2대 1이니까 몰 질량비를 알 수가 있어요. 몰 질량비는 몰분의 질량이니까 7대 2분의 1대 8, 즉 14대 1대 1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 질량비는 B 대 C가 1대 8이 아니라 1대 16이고요. 반응 전 몰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 몰 B를 한번 구해볼게요. A 대 B가 반응 전에는 질량이 같죠. 몰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W로 같습니다. 근데 몰 질량이 14대 1이니까 반응 전 몰 B는 A 대 B가 1대 14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 B는 반응 전 대 반응 후가 13대 15라고 했는데요. 몰 질량비가 A 대 B 대 C가 14대 1대 16이기 때문에 반응 전에는
실린더 속에 있는 기체의 양은 A가 14분의 W몰, B가 1분의 W몰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14분의 15W몰이 반응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 후에는 B랑 C가 각각 얘가 7X니까 얘는 총 6X가 되고 C가 8X가 돼서 B가 7분의 6W에 1 플러스 C가 16분의 7분의 8W 해서 총 14분의 13W 몰이 됩니다. 그런데 기체의 몰수는 기체의 부피랑 비례를 하고 반응 전후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몰수는 부피분의 질량 해서 질량은 변화가 없으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요. 밀도는 부피분의 1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전 대 후가 부피분의 1이니까 15분의 1 대 13분의 1, 즉 13 대 1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6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T도씨 1기압에서 반응물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키는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1번에서 만약에 A가 모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A가 모두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그럼 남은 반응 후에 B는 4g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B는 10g, 즉 질량비가 반응 질량비가 A 대 B가 6대 5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번에 보시면 6대 5로 반응을 하려면 얘가 8이 반응을 했을 경우에 얘는 3분의 20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응 후에 있는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7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A가 모두 반응하는 경우의 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실험 1에서 B가 모두 반응을 하는 상황이 옳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14g, 얘는 마이너스 8g 해서 A가 4g이 남는 상황이고 그러면 질량비는 A 대 B가 4 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반응을 해서 마이너스 14가 되고 7g의 B가 남아있게 되네요. 그럼 얘는 이제 맞죠. 그렇다면 반응 질량비는 4 대 7이고 C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4랑 7이 사라지면 11이 생겨야 되니까 C는 11이고요. 반응 개수비는 몰수비는 반응 개수비와 같기 때문에 1대 2대 1. 그럼 이제 우린 몰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몰 질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4대 2분의 7대 1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8대 7대 2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몰 질량이 8인데 4g이 남았으니까 얘를 0.5n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B는 7일 때 7이니까 얘는 n몰이 남았죠. 그리고 생성된 C의 그리고 원래 여기에 1.5몰 1.5n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생성된 C의 몰수는 여기다가 쓰면 1n몰 그리고 여기 밑에도 n몰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 후에 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1.5n몰, 얘는 2n몰이기 때문에 V1 대 V2가 1.5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V1분의 V2는 1.5분의 2 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4. 답은 2번. 7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반응 전후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몰 질량은 2g/몰이다. A의 몰 질량이 주어졌고 A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A가 0.2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0.2몰. 밑에 건 A가 0.4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질량이 7.6g, 15.2g이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n몰, 2n몰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반응 후에 실험 1번에서 처음에 0.2몰, 2n몰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A가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플러스 0.4 이렇게 해보시면 2n-0.2 플러스 0.4 해서 총 기체의 몰수가 반응 후에 2n 플러스 0.2가 되는데 얘가 전체 기체의 부피가 6L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A 플러스 B가 2C가 되는데 0.3몰이고 0.3몰에 N이면 얘는 B가 전부 반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N 해서 0.4 마이너스 N에 플러스 2N에서 총 0.4 플러스 N이 됩니다. 근데 얘 전체 기체 부피가 같으니까 얘가 같다라고 두면 2N 플러스 0.2가 0.4 플러스 N과 같기 때문에 N은 0.2몰 0.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 n이 0.2몰이기 때문에 얘는 0.4몰, 얘는 0.2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B의 몰 질량은 몰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하면 38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B의 몰 질량이 38이고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남은 B의 몰수가 N이 0.2니까 0.2몰 이면 얘 질량은 몰 질량 곱하기 몰수 해서 7.2g X는 7.2가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반응하고 남은 A의 몰수가 0.2몰 근데 A의 몰 질량은 2니까 0.4g 해서 Y는 0.4g 그래서 X는 7.2, Y는 0.4 죄송합니다. 이거 7.6g입니다. 38 곱하기 0.2는 7.6g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7.6, Y는 0.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B의 몰 질량분의 C의 몰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셔야 돼요. A 플러스 B가 2C가 되는데 A의 몰 질량은 2고 B의 몰 질량은 38일 때 질량비는 2대 38대 스몰 c고 몰수비는 1대 1대 2 그래서 몰 질량비는 아니죠. 얘가 몰 질량비죠. 질량비는 몰 질량 곱하기 몰이기 때문에 2대 38대 2C인데 반응한 것과 생성한 것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40인 2C다. 그래서 C가 20이 되고 B의 몰 질량은 38이고 C의 몰 질량이 20이기 때문에 19분의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실린더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몰 질량 B는 A 대 C가 4대 5다 라고 했으면 B의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바로 했던 방법을 통해서 몰수 B가 2대 1대 2, 몰 질량 B가 A 대 C가 4대 5고요. B를 스몰 b라고 하면 질량 B는 8대 B 대 10이 되는데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B의 몰 질량은 2, A의 몰 질량은 4, C의 몰 질량은 5라고 두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은 2분의 5가 맞고요.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질량비가 반응하는 질량비가 B가 2라서 4대 1대 5 반응이에요. 그러면 실험 1에서는 A가 2W고 B가 3W이기 때문에 얘가 2W 사라지고 얘가 0.5W 사라져서 B가 남게 되고 실험 2에서는 얘가 8W 그리고 얘가 2W가 사라져서 마찬가지로 B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모두 B로 같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X는 2분의 3인가 X 이거를 물어보았는데 얘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반응 질량비가 4대 1인 걸 통해서 아까 여기까지 풀어놨고요. 밀도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랑 질량을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실험 1부터 보시면 반응 후에 B가 2.5W 그리고 C가 마찬가지로 2.5W가 있게 되고 얘가 질량이고요. 몰 질량이 2대 5기 때문에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해서 얘를 5, 2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반응 후에 B랑 C가 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질량은 3W가 남게 되고 C는 10W가 생기게 되고요. 몰수는 B가 2.5일 때 5니까 3일 때는 6몰 2.5일 때 2니까 10일 때는 8몰 이렇게 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다 기체라서 부피를 몰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7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 몰수가 6 더하기 8에서 14 그리고 13 해서 7분의 5랑 14분의 13이 되는데 얘를 D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7분의 5 대 14분의 13이 1대 X라서 7분의 5 X X는 14분의 13에 5분의 7 해서 10분의 1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0분의 13이라서 기억이 맞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